책을 통해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나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우리 GWR 오디오 클립 했었잖아요. 네. 우리 W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그 오디오 클립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숫자가 댓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물론 그 10주 동안은 엄청난 빡독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네. 그 체인지 그라운드 팀에서 얘기하는 거 정말 빡세게 책을 막 2권씩 읽으면서 엄청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나 보니까 저한테도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책을 사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읽을 리가 없잖아요. 다 큰 어른이 돼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 그냥 내가 책을 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내용을 쏟아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정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맞아요. 네, 그런 걸로만 시작을 해서 10주를 마치고 나니까 숙제 다 했다 뭐 이런 기분으로 끝났었는데 이게 그렇게 끝나기에는 아쉬움이 우리도 좀 있고 그럼요. 맞아요. 우리도 그거를 하다가 마니까 그것도 우리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오디오 클립도 안 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김하진 아나운서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좀 하면 어떨까? 매주 네. 매주 계속 이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책이 한 주에 한 권은 우리도 부담스럽고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함께 책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게 숨차다 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듯이 같이 읽어나가듯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케이 해주셔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도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지으셨잖아요. 저는 사실 들었을 때 좋았거든요. 책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이라는 느낌이 뭔가 약간 여자들이 이렇게 커피 한 잔 놓고 또는 책 놓고 수다 떨면서 가끔 이렇게 얼굴 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가볍게 책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너무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 이 네이밍이 나왔지만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책을 보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나 그거 알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메이크업을 하거나 보여주는 것에 만약에 어떤 시선을 둔다면 이 부분은 내면에 우리가 정돈되지 못한 것 혹은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돈하지 않아도 내 일상에 별로 지장은 없는데 네. 그게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 부분의 기초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책 속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빨리빨리 책을 읽으면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책을 읽으면 곱씹고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정돈해서 내 몸에 입힐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크게 해서 네. 기대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입에 착착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파운데이션 이렇게 좀 입에 많이 불려주시고요. 네. 저희도 좀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희가 W를 함께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렇죠. 성장 욕구를 채워가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책을 함께 했지만 조금은 공부해야 되는 책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대표님께 말랑한 책으로 좀 가보시죠 라고 첫 책을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고요. 김소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이미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과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책의 표지가 달라요. 달라요. 네, 이거 리커버해서 다시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도 뭐 그렇게 큰 홍보 없이 마케팅 효과 없이 정말 입으로 소문이 났던 그런 책인데 표지가 달라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또 판매가 됐고 그렇죠. 인기가 많았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이 김소영 작가님이라고 어린이 책 편집자로도 일을 하셨고요.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또 글도 쓰고 책도 추천하고 이런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그전에도 어린이 책 읽는 법, 말하기 독서법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접했고 이제 이 책 보고 나니까 앞에 쓰셨던 책들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일 궁금했어요. 대표님은 그래도 뭔가 정보가 있는 책 또는 공부하는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책 딱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 이거 참 재밌었어요. 아, 일단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네, 하셨어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어른이 본 어린이의 세상을 표현을 잘했을 것이다. 혹은 어른의 입장에서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짐작을 했었고, 작가라는 시선보다는 그 선생님의 시선으로, 그 따뜻한 정서가 있는 선생님의 시선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많이 느꼈고, 저는 이제 제가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뒀거든요. 이 체크를 해두고, 얼마 안 된 며칠 사이에 제가 이 얘기를 막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네. 재밌어서. 전 사실 집에서도 유튜브를 애들 옹알이 하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진짜요? 아니 옹알이 그, 하는 유튜브는 왜 보시나요? 애들 옹알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성장 욕구가 막 솟아올라요. 너무 와. 귀엽잖아. 너무 예쁘잖아. 그런 것부터 그 아이들이 처음 그 말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막 그 회사 갔다 온 아빠 녹이는 딸들 얘기. 그리고 막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맞아요. 그거 엄마들은 다 보셨어요? 공감하는 많이 돌죠. 로봇 그거. 청소기 위에 애 앉혀둬가지고 애 같이 이렇게 돌게 만든 네. 그런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어른의 정서가 만나서 그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을 보는 그 각도가 저는 많이 따뜻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선과 그런 정서들이 우리 좀 많이 통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이 그렇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도 똑같은데요. 처음에는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 제목을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저도 대표님이랑 똑같이 제가 이 책을 보고 이게 에세이로 한 그 단락씩 어떤 에피소드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제가 보고 너무 재밌거나 또는 뭉클했던 게 있으면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하면서 이 책이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책을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어린이를 그 하나의 인격체로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인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매 순간 존중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존중하고 싶은 엄마들이 많이 있죠. 아니, 존중해주고 싶은데 그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말이 나오긴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 하나의 인격체로 매번 존중해 줄 수 없어서 그런 게 이제 늘 후회로 남기도 하고 또 다시 반성도 하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맞아 이 아이도
인격체고 또 내가 낳았지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세계에 보면은 각각의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보니까 줄도 되게 많이 긋고 또 메모도 이렇게 막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인상 깊었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메모가 어른들의 생각을 화려하게 표현해낸 것보다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담백함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보고 있는 그 따뜻한 어른의 시선 이런 것들이 문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앞부분의 챕터도 많이 있지만 그 어린이의 품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매번마다 맞이하는데 겉옷 시중을 든다라는 맞아요. 표현이 나와요. 네. 네.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겉옷 시중 드세요 혹시?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되면 스스로 하기를 계속 요구하게 아니 되죠. 애 시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평상시에 겉옷 시중이라는 이거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요. 우리 각자 또 자기 옷 자기가 다 잘 입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 그 엄마들 여자들의 그 문화 속에는 이 겉옷 시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남녀와의 얘기로 풀면 안 되는데 그 속에서 상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상대를 위해주는 마음 그리고 이 겉옷 시중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본인이 아주 많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자를 이렇게 잠깐 빼주신다든지 옷을 이렇게 받아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제외하고는 우리가 겉옷 시중을 들었던 적도 별로 없고 또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여기 말하기 독서교실에서 선생님 매번 아이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웬만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게 해줘서 그 대접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생님의 마음도 네. 좋지만 저는 여기에 그 선생님이 정하신 정말 무엇을 위해서 대접이 필요한가라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네.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너무 전 이 책에서 만약에 딱 끄집어내어서 이걸 내 수첩에다가 적어서 어록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요걸 딱 뽑고 싶은 궁금해요. 이번 주에. 네. 그게 뭐냐면 대접은 점잖음과 정중함을 관계의 기본적인 태도와 양식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뭐 아이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인품을 갖잖아요. 네. 성품과 태도를 갖고. 근데 점잖은 거하고 정중하다는 것은 대접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점잖은가? 정중한가? 뭐 여기서부터. 그런데 혹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봤을 때 좀 점잖지 못하다. 정중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을 봤을 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정말 소중히 네가 이런 태도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태도를 얘기할 때는 너무 많잖아. 네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자세 똑바로 앉아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내가 정말 아주 고급지고 정말 격이 있는 어떤 부분을 당부하고 싶고 아이에게 각별히 부탁하고 싶다면 이 정중함, 그다음에 점잖음이라는 네. 이 태도일 건데 이 태도는 우리가 그 아이를 대접이라는 경험을 해줄 때 생긴다는 걸 그렇죠. 네.
난 너무 늦게 알았네 이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이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놓치고 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좋았어요.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상하다고 느껴졌으면 그렇죠. 좋겠다. 사실은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어른인 저희도 사실은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그런 대접을 받아오고 격을 다 갖춰서 아이를 존중해주면 아이가 그런 어른이 됐을 때 이상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게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거나 뭐 어떤 아이들은 이게 뭐예요? 하고 바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궁금하지만 말을 못하는 성격의 아이일수록 그 사소한 이상함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그게 점점 그죠? 이게 성격과 함께 나에게 있는 굉장히 넘기 어려운 허들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누군가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려면 너무 먼 얘기지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서 요즘 법률적으로 재판에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 체불 임금과 관련된 거라던가 요즘 열정페이와 관련돼서 사소한 문제의 다툼이 있는 그 부분에 밑바닥으로 딱 들어가 보면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서 결국 예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강력한 메시지 착하지 이걸로 모두 이렇게 탁 통칭되었던 네. 그런 부분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자발적이지 못하고 도전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위계에 억눌리고 이런 부분으로만 부당한 대우를 마치 선의를 표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호도되어 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그 어린아이의 정서의 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딱 그 부분 불편한 것, 이상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생님의 굉장히 세심한 배려 이런 게 정말 책에서 느껴지죠. 근데 이게 아마 그 뒷부분에 제가 어딘지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그 착한 어린이라는 부분들이 또 나와요. 네. 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도 착하지 또는 어린이는 착해야 해라는 부분들이 당연시 됐었는데 요즘은 대표님 트렌드가 왜 착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착하다라는 말 자체를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심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책 제목이 약간 호구, 뭐 호구가 되고 싶진 않아요. 뭐 이런 책 제목이 정말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그 착함과 그 사이에서의 경계가 아이 때부터 어떤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이 아이는 착해야 해 이런 얘기들 속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책에도 사실은 한 부분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나이 50에 저희 친척들을 만나면 이게 친척들은 지금도 내가 50이 된 걸 모르잖아요. 우리 이모나 삼촌들은 내가 나이가 50이 된 걸 모르셔. 근데 대표님은 되게 큰 뭔가 느낌인데 그 삼촌이나 고모 분들이 보실 때는 아직 되게 아이같이 보이실 거잖아요. 옛날에 그 어릴 때 봤던 애가 뭐 지금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지할 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착하지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착한 거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험치가 사실은 좋지 못한 경험치가 쌓였네라는 거죠. 근데 반면 저는 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착하지 않다라는 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되는 것도 뭐 좋아요. 그런데 착하지 않은 세상이 당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저도 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현 속에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옆 사람 뭐 본 척 보지 않은 척 인사 안 해도 당연한 거고 막 이렇게 막 급속도로 물결이 그냥 반대급부로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 MZ 세대 뭐 또는 90년대생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해 보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나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부분도 들고 또 요즘 애들은 그래라고 하면서 당연시 되는 부분들도 좀 한번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꼰대 같아 뭐 이런 그치. 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지가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서 문화가 새로운 기류를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책에서도 그 착한 마음 그다음에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착한 것이 뭔지 하지만 어떤 경계를 지켜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책의 뒷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 작가의 착함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배어 나와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적 기류 정확하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시 되짚어 보아야 될 부분들 너무 경계하지 않은 부분들도 짚으면서 또 다시 우리가 인간 본연의 모습 정말 좋은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지표를 보여주는 것 이게 문화 길잡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 제목처럼 아 이분이 지금 독서교실도 운영하고 계시고 아이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아이의 엄마이겠지. 근데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은 하셨지만 아이는 없으신. 그래서 책을 처음 쓰실 때도 좀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셨대요. 스스로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도 양육해보지 않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보지 않은 내가 이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글을 쓰면 사람들이 아이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뭐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 같고 더 이제 이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제목 때문에 아이를 육아서나 자녀교육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전 지금 이거 같이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이은지 PD에게 네 추천합니다. 네. 옆에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이야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김아진 아나운서는 또 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또 특별히 네. 마음에 와 닿았을까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거는 이제 엄마 마음도 사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워낙에 뭐 이런 아이들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사실 많고 맞아요. 또 한 번 이게 부각이 되고 나면 미디어에서 한 번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연이어서 꼭 너무 많이 이슈화 되는 것들이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는 한 아이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선생님이 독서교실에서 아이들을 늘 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맞아. 네, 요즘에 저희 때 그 대표님 같은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요구르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타서 아이들을 유괴한다.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늘 당부하셨어요. 요구르트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들이 집에 가서 원하는 걸 많이 먹던 때가 아니었어. 간식이 풍성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간식으로 유인하면 네, 네, 사실 네.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애들이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유산균 요구르트 뭐 줄게 먹이면서 뭐 그런 좀 무시무시한 일이 있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런 교육들 안전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따라가면 안 돼.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 이 김소영 작가님도 독서교실에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때 늘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슬리퍼 신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늘 그렇게 당부는 했지만 그 아이를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가가서 하면 그게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셨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 자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글에서는 너무 그게 상상이 될 만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가님의 마음이 그대로 뭔가 고민하고 그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도 막 고민했다가 이걸 씌워줘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 에피소드는 저는 굉장히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잖아요. 막 씌워서 데려가면서 뭐 여기서 가까워 집이 어디야? 맞아요. 저희 집이 무슨 단지 그럴 때 애한테 그 집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딱 미리 막고 이러는 부분. 네. 그러니까 아이도 얘기해놓고 불안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안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세심한 배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얘기를 또 부모님이 전에 들었을 때 또 걱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에피소드들도 이제 이건 굉장히 상상하면서 읽게 됐었는데 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얼마나 그 잠깐 시간 동안 이렇게 막 고민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고요. 하나 더 좋았던 부분은요. 이게 이렇게 막 슬픈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글 속에서 되게 뭉클뭉클했던 잠깐만요. 제목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라는 그 에피소드예요.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시고 책을 보고 어떤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아이들이 글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일기 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에 빗대어서 설명을 종종 하신대요. 단어를 벽돌로, 문장을 벽으로, 또 문단을 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지금 우리 집에 방이 3개야. 그런데 선생님은 전에 방에 1개인 집에도 살아봤어. 이게 모두 다 집이야. 그리고 글도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어린이가 질문을 했대요. 그때는 선생님이 혼자 살아서 방도 하나였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말문이 막히면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내 식구가 한 방에 살았어. 그 말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런 선생님의 어떤 에피소드들,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은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어떤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더니 2층 집에 막 간식을 가져다 주시는 할머니가 예쁜 유리컵에 주스도 담아오시고 그랬다라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또 코피도 나서 돌아오는 길에 막 울면서 했는데 그게 어떤 눈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때 그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 시절, 어린 김소영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막 감정이 입이 되면서 약간 그렇죠.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세상 속에 차별된 삶의 차별된 기준이 뭔지 모르는 그 아이의 눈에 비춰진 간극. 내 삶과 내 친구의 삶이 다르구나. 간극이 꽤 크구나. 약간의 당황, 속상함. 그런데 왜 그때 코피가 나는 거야.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이제 어린 아이, 나의 과거의 어린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저는 그 뒷부분에 이 말이 더 좋았어요. TV를 보면
그 TV 속에 아이를 보여주는 그 예능 프로 속에 그 집이 너무 크다는 거지. 맞아요. 네.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 환경을 보여주면서 그 같은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 TV를 보면 어떤 감정일까? 왜냐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나도 TV가 환상을 판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 차라리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 말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재미를 더하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수히 이 간극이 생기는 여러 가지 격차감 이런 것들 속에서도 느끼는 내면적인 외로움 혹은 내면적인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김소영 작가에게 그 깊이 남았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 유명 연예인분들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어른인데 와, 저 아이들 좋겠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도 저렇게 여유 있게 네. 애들 잘 키우네 뭐 이런 마음. 아니 그리고 그 아빠가 아이들을 보잖아요. 근데 너무 다 능수능란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빠랑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아이를 육아하면 뭐 생기는 일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는 TV와 전혀 그렇지. 다르거든요. 일상의 모습이 아니고 또 그 상황에서 저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막 냉장고에서 케찹을 꺼내서 막 바닥에 케찹을 하고 와,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그 환경이 막 새롭게 펼쳐질 때 그 엄마들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간극이 빗대어서 얘기를 할 때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약간 뭉클했어요. 아까 제가 코피가 나서 친구 집에서 이제 막 나와서 모퉁이를 돌았는데 막 눈물이 났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요.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에 가다가 길에 서서 울었던 기억은 난다. 이상한 일이지만 너무 창피했다. 눈물이 아니라 코피가. 하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왜 하필 이 상황에 코피가 나서.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오묘한 느낌들. 네. 이 책이 거의 이런 에피소드들로 담겨 있는데 뭐 감동적인 것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재밌는 사연들도 되게 많아서 맞아. 우리 김다옥 대표님은 많이 웃으시면서 책을 봤다고 하셨어요. 저 엄청 깔깔대요. 아니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뭐 한 가지 이게 아니라 네.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네. 뭐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만의 정서. 네. 여기에 이제 감성 나이를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기가 12살 때 읽었던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야기라던가 네. 그러니까 어린 왕자. 그러면서 이제 멋진 12살을 읽고 뭐 멋진 2살, 멋진 22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글을 써보기를 시킨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22살이 좋은 점이 제일 많았다는 거지. 아이들한테. 자, 멋진 12살에는 뭐 때문에 멋질까? 멋진 22살은 뭐가 멋질까? 근데 22살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공부 안 해도 되고 괄호 열고 차마 오해를 바로잡아 주지 못했다. 운전도 하고 어쩌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게임도 실컷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써둔 거지. 일도 안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42살의 멋짐은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 애들도 아는 거지. 좋긴 한데 저희 키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선생님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야. 사실 40대는 그 전보다 돈이 제일 많아. 그중에 돈이 제일 많은 부자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 애 말이 더 웃겨. 선생님 저희는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40대 그 42살 멋진 42살은 그래도 일하고 그래도 돈 벌고 그래도 애 키우는 게 애 눈에도 힘들다. 애는 시선이 불공평할 것 같은데 시선이 아직 어려서 많이 못 볼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보는구나. 맞아요. 어쩌면 이런 저는 어른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자세히 같아요. 보고 네. 또 정확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난 이래서 돈 많이 벌어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맞아요. 정말 아이들하고 이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과 안 들어본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아이들하고 정서를 나누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진 에피소드구나 네. 라는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제 두 아이 9살, 6살을 키우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막 말을 뭐 엄마, 안녕 이런 말을 뗐을 때부터 하면 저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제 기록을 다 해놓지 않고 잊어버리는데 선생님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글로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기록을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데 기억도 안 나요. 그쵸. 너무 아쉬운데. 어. 애들 학교 가서 문제집 푸는데 이상한 오답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지금부터라도 좀 저는 기록을 네. 좀 해두면 좋을 것 그러면 같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라는 세계라고 해서 김소영 작가님의 책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언제쯤 나갈까 싶은데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저희가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아이들의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좀 이 에피소드를 읽고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린이라는 세계가 그런 책이야? 궁금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읽어보고 이 방송을 아마 들으시면 하고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적극 공감하실 거예요. 네,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김나옥의 W에서는 좀 정보성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딱딱하게 좀 풀어내기도 했는데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이 책은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말랑말랑하게 정말 수다 떨듯이 대표님과 저도 이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책들을 좀 소개하면서 저희가 이 방송을 좀 기획을 할 때 정말 아껴두었던 책 그리고 내가 읽고 누군가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만족을 하시나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지난번에는 너무 일방적이었다. 방향이 그냥 한 방향으로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김하진 아나운서와 저와의 공감뿐만 아니라 이번 방송은 우리 청취자와의 공감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사연을 내가 만났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책을 보게 된다면 책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사연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좋네요. 긴급 제안이에요. 이거 저희 미리 예정돼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획 안 했어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청취하신 분들이 뭐 어땠습니다. 이랬습니다. 뭐 이래서 좋았습니다. 이런 그 댓글로 남기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저희들에게 여기에 공감하는 내용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걸 다시 또 소개해드리면 좋겠네요.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만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은 있었고 그럼요. 그 시대에 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꼭 좀 남겨주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온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들으시는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듣기로만 듣고 계시겠지만 앞에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카메라 보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가 없을 때보다는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가 있는 거를 안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맞아요.
그러나 두 대가 있다는 거. 네. 네. 카메라 보고 한번 이렇게 해주고. 네. 너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책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을 첫 책으로 여러분께 좀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 저희 파운데이션은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고 좋으셨던 거,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들, 사연들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공감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 주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파운데이션에서는 그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초도 한번 다듬고 기준도 세워가고 서로가 공감해 나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만들어가는 시간, 예. 다음 주부터 더 큰 기대로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책을 통해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